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수성구의 명문 오성고등학교의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 영상입니다. 오성고등학교는 명성에 걸맞게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높고 까다로운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안국어 학생들은 타이트한 맞춤 보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는데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토론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이 용어의 뜻을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전형적인 내신 문제 되겠습니다. 암기를 필요로 하는 문제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을 작성할 때 글쓰기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글쓰기 절차가 나오면요, 단계별 특징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단계별 특징과 주의점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배점이 1.8점. 다소 높지 않네요. 그 이유는 중요하다는 걸 모든 학생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처음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점은 낮지만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암기 문제 되겠습니다. 3번부터는 이제 문법이 나오는데 오성구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문학보다는 문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번 문제는 표준 발음법 자음에 관한 문제고요. 4번은 모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에 관한 문제는요, 내용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프린트물을 줄 겁니다. 프린트물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린트물을 반드시 모두 보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음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이런 거 모두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체계표는 기본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저희 학원에서 맨날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시죠? 좋은 위치, 좋은 체계를 나뉘어서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4번은 이중모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순한 모음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중모음에 대한 특징들을 골라내는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이중모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된소리 되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항상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된소리 되기와 함께 사이소리, 사이시옷이 들어간 사이소리 현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정답이 4번인데요. 밤길, 신고 둘 다 된소리 현상이 나긴 하지만 뒤에 있는 신발을 신고는 제24항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 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는 항을 적용했지만 밤길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어간이 아니에요. 그쵸?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와 명사 합성어 과정에서 울림소리 뒤에 나는 된소리 발음, 이거는 뭐였어요? 사이소리 현상이었습니다. 늘 강조했던 문제가 결국 시험에 나왔습니다. 쉽게 맞출 수 있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음군 단순화 문제 학원에서 배웠던 규칙대로 풀면 되는데요. 앞말을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앞소리를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뒷소리로 발음하는 예외들을 외웠어요. 그쵸? 굉장히 쉽게 거의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7번 같은 경우에도 음운 변동을 꾸준하게 물어보는 문제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3.2점입니다. 자, 보기를 낭독했을 때 일어나지 않은 음운 변동. 이게 요즘 대륜고 오성고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경향이에요, 여러분. 문법이지만 문학 작품에 연관지어서 내버리는 거죠. 문학 작품을 내고 여기에 추론 문제, 문법을 찾아내라 라는 거였습니다. 보기는 비음화, 음절 끝소리 규칙, 동일 모음 탈락, 히읗 탈락, 된소리 대기 나와 있는데요. 모든 의문의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배우던 그런 예시 말고요. 직접 예시를 찾아보는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특히 동음 탈락 중에 가서 같은 경우에는 가다라는 용언의 어간과 플러스 뒤에 아서라는 어미가 붙었다. 여기에 숨어있는 이 아라는 어미를 찾아내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문제 역시 배점이 높은데요. 모든 단어들의 발음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표준 발음법 문제인데 연암 자체 교재에서 많이 봤던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625 맞고요. 몰상식한 맞습니다. 리을 한자어 리을 뒤에 된소리, 그 다음에 시옷
기역 플러스 히읗하면 축약되는 거 맞겠고요. 끌떠 아니라 역시 축약이 일어나야 되죠. 끌터라도 맞습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 불려우 니은 첨가에다가 유마 맞고요. 간호학과 히읗 소리 내줘야 되는데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발음할 때는 간호 이렇게 읽는 것 같지만 히읗 소리는 내야 한다. 역시 틀렸고요. 직행 열차 니은 첨가에 아주 많이 나왔던 시험지에서 우리 교재에서 많이 봤던 예시네요. 틀렸습니다. 의견란 뭐였어요 여러분? 삼음절 이상의 한자어였죠. 이상의 한자로 된 어떤 명사였어요? 보통 명사였습니다. 보통 명사 일부는 유마 제외시킨다. 정말 많이 수업했습니다. 정답 맞겠네요. 그래서 쉽게 1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예요. 모의고사에 나온 비문학인데 문제는 변형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고등학교 시험에서 답만 외우고 넘어가는 그런 시험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13번은 토론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이런 토론에 대한 문제는 학생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교재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토론을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순서라든지 아니면 주장이라든지 그 주장에 따른 근거라든지 논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암기해서 들어가야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변형 문제를 내도 쉽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론은 순서 암기 반드시 학원에서 보강 때 짚고 넘어갈 텐데 그때 기억을 하시고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요.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교과서 문제, 교과서 작품과 너의 목소리라는 당시 모의고사 작품을 함께 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가작품과 나작품의 공통점을 바르게 골라라 하는 건데 작품을 분석하라는 뜻이겠죠. 작품 분석 역시 교과서 작품은 쉬워요, 여러분. 15번 같은 경우에 교과서를 그냥 분석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풀리는데요.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학 작품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분석 아니라 암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내신 문제 분석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학 작품도 암기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6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기가 있죠. 이 보기는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비슷하게 냈습니다. 비슷한데 약간의 말만 몇 개 바꿨어요.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 이거 봤던 거구나 하고 저희가 쉽게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시면요. 지금부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입니다. 소설 달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희곡 파수꾼이 나와 있어요. 문학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을 그냥 꼼꼼하게 보고 읽고 보강을 한 번만 들었다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문법에 치중을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을. 문법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가면 홍계월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메인 작품은 아니라 학습 활동이 있어요. 뒤에 학습 활동에 딸려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작품의 그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을 발췌했죠. 왜냐? 홍계월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 다른 문제, 다른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작품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딱 나와 있는 부분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요하는 학교의 문제 특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마지막 작품은 만무방. 역시 교과서에는 없는 작품이에요. 프린트물로 나왔던 작품인데 다시 말하면 오성고는 역시 프린트물이 많아요, 여러분. 자, 프린트물이 많기 때문에 범위가 그렇게 적지 않다. 범위 또한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성고등학교의 문제를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성고의 시험 포인트 이것만 기억하자 3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법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거예요. 특히 프린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으면 자료의 구석구석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의고사에 답만 외우면 절대 안 돼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을 다시 보셔야 돼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작품 자체를 외우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도 봐주셔야 돼요. 특히 문제의 보기까지. 이 보기를 변형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도 다시 한번 외우듯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는요, 개념이에요. 단어의 뜻이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은데 전형적인 내신 문제 스타일이죠. 오성고등학교는 이렇게 개념을 묻는 내신 스타일 문제가 꼭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뭐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해서는 내신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고요. 학교 들어가서 치는 첫 번째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암국어의 1타 강사 김나경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